프리미어 프로는 30여 개의 다양한 패널을 제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 항상 모든 패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미디어 소스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프로젝트 패널의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은 영상을 편집할 때 사용할 다양한 미디어 소스 파일을 불러오는 패널로서 비디오, 사운드, 그래픽, 사진과 같은 다양한 소스 파일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만든 시퀀스나 자막 또는 컬러 매트를 추가해 줍니다. 프로젝트 패널은 일종의 자료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는 패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예금해 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출금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처럼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온 소스 파일들은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미디어 소스들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온 모든 소스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임베드라고 불리는 포함 방식이 아닌 링크라고 불리는 연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일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온 소스 파일들이 프로젝트 파일의 크기를 증가시킬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젝트 패널 왼쪽 상단에서 돋보기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필터 빈 콘텐트 입력란에 클릭한 후 찾고 싶은 소스의 이름을 입력하면 특정 미디어 소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엔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픽스 폴더 안에 있는 엔딩 GIF 문서만 찾아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터 빈 콘텐트 입력란 오른쪽에서 X를 클릭해 검색어를 삭제하면 프로젝트 패널 안에 있는 모든 소스 파일들을 다시 표시해 줍니다. 이번에는 특정 조건을 지정하여 프로젝트 패널에 새로운 검색 폴더를 만들고 특정 조건에 맞는 소스들만 찾아 새로운 폴더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상단에서 폴더와 돋보기가 결합된 모양의 Create New Search Bin from Query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 있는 Create Search Bin 대화 상자의 왼쪽 설치 영역에서 File Name, and 라벨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Find 영역에서 저는 검색란에 Heaven을 입력하고 라벨 색상은 라벤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지정한 특정 조건은 Heaven이라는 파일 이름을 갖고 있으며 라벨의 색상이 라벤더 색상인 파일을 찾으라는 조건입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기 위한 조건의 지정이 끝났다면 OK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파일 네임, Heaven and Label, 라벤더라는 새로운 찾기 폴더가 만들어지고 폴더 안에 Heaven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라벤더 색상 라벨을 갖는 Heaven JPG 파일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더 아이콘을 보면 일반 폴더와 다르게 설치 빈은 폴더와 돋보기 아이콘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조건을 갖는 찾기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상단에서 다시 폴더 모양의 Create New Search Bin from Query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Create Search Bin 대화 상자의 Search 영역에서 라벨을 선택한 후 Find 영역에서 라벤더를 선택합니다. 나머지는 기본 옵션 그대로 두고 OK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라벨 라벤더라는 찾기 폴더가 만들어지고 폴더 안에 라벤더 색상 라벨을 갖는 파일들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Create New Search Bin from Query 아이콘을 클릭하면 특정 조건에 맞는 미디어 소스만 찾아서 새로운 폴더에 추가해 주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갖는 미디어 소스를 찾을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찾기 폴더 안에 추가된 파일들은 실제 파일들의 위치를 폴더 밖에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찾기 폴더를 삭제해도 그 안에 찾아놓은 파일들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찾기 폴더인 파일 네임, Heaven and Lavender를 선택한 후 패널 오른쪽 하단에서 쓰레기통 모양의 클리어 아이콘을 클릭해 삭제합니다. 남은 찾기 폴더인 라벤더를 선택합니다.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폴더 또는 미디어 소스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3개의 소스 파일을 선택하면 오른쪽 상단에 3 of 13 items selected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은 현재 선택한 아이템의 개수를 의미하고 13은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온 총 아이템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단축키 Ctrl Shift 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그래픽스 폴더의 확장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왼쪽 상단에서 폴더 빠져나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폴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인트로 zip 파일을 선택한 후 그래픽스 폴더로 드래그하면 폴더 안으로 파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미디어 소스와 폴더 이름 왼쪽에 있는 컬러 상자는 라벨이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라벨 색상을 사용하는 여러 개의 미디어 소스의 라벨 색상을 동시에 변경하고 싶다면 미디어 소스 한 개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라벨, 셀렉트 라벨 그룹을 선택해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는 라벨 그룹을 함께 선택합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라벨을 선택하고 컬러 리스트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합니다. 저는 로즈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단축키 Ctrl Shift A를 눌러 선택을 해제합니다. 선택된 라벨 그룹이 모두 로즈 색상 라벨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파일을 선택한 후 엔터를 누르거나 또는 파일 이름을 2번 클릭하면 다른 파일 이름을 입력해 파일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Shift A를 눌러 선택을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패널을 쓰기가 가능한 상태와 읽기 전용 모드 상태로 상호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왼쪽 하단에서 초록색 연필 모양이 표시된 상태이면 자유롭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초록색 연필 모양의 The Project is Writabl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도be 프리미어 프로 대화 상자에서 읽기 전용 모드로 변경하기 전에 프로젝트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 Yes를 클릭합니다. 초록색 연필 아이콘이 빨간색 자물쇠 아이콘으로 변경되고 Create New Search Bin from Query 아이콘을 포함해 패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콘들이 비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의 시퀀스 이름 오른쪽에 편집 불가를 의미하는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된 패널은 편집을 할 수 없는 읽기 전용 모드 상태가 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소스를 선택한 후 이동하거나 더블 클릭해도 패널이 잠겨 있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스 패널 이름의 오른쪽에 편집은 불가하고 읽기만 가능함을 의미하는 Read Only가 표시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클립을 선택하고 드래그 해보면 패널이 잠겨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빨간색 자물쇠 모양의 The Project is Read Only 아이콘을 클릭하면 편집이 가능한 초록색 연필 모양의 The Project is Writable 아이콘으로 변경되고 프로젝트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에 표시되던 자물쇠 아이콘이 제거되고 소스 패널 이름의 오른쪽에 표시되던 Read Only도 제거됩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왼쪽 하단에서 리스트 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누르면 블로운 미디어 소스를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Adjust the size of icons and thumbnails의 원형 슬라이더를 좌우로 이동하면 미디어 소스 아이콘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불러온 파일 포맷의 종류와 미디어 소스의 특징에 따라 그래픽, 사운드 없는 애니메이션, 시퀀스, 영상과 비디오가 결합된 비디오, 영상이 없는 사운드 파일의 아이콘 모양이 서로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왼쪽 하단에서 아이콘 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불러온 미디어 소스를 아이콘으로 보여줍니다. Adjust the size of icons and thumbnails의 원형 슬라이더를 좌우로 이동하면 미디어 소스의 아이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 Adjust the size of icons and thumbnails의 원형 슬라이더 오른쪽에 있는 Sort Icons 아이콘을 클릭한 후 미디어 소스들의 정렬 조건을 선택하면 미디어 소스들의 아이콘을 선택한 조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 타입을 선택해 미디어 종류를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왼쪽 하단에서 네 번째 아이콘인 프리폼 뷰 아이콘을 클릭한 후 마우스를 스크롤하면 미디어 소스를 자유로운 형태 보기로 보여주고 아이콘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중간 크기로 보여줍니다. Adjust the size of icons and thumbnails의 원형 슬라이더를 좌우로 이동하면 미디어 소스의 아이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 프리폼 뷰 상태에서는 Sort 아이콘스는 비활성화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아이콘 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눌러 아이콘 보기 상태로 표시합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패널로 불러온 미디어 파일을 특정 순서대로 선택한 후 시퀀스에 자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재생 헤드가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홀리랜드 뮤지컬 시퀀스의 타임라인에는 주다스 리그레트 mp4 영상이 이미 추가된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3개의 동영상 소스를 함께 선택합니다. 저는 라자러스 mp4, 스트릿 mp4, 라스트 서퍼 mp4 순서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미디어 소스의 선택한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소스를 선택하였다면 프로젝트 패널 오른쪽 하단에서 첫 번째 아이콘인 Automate to Sequenc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지금부터 Automate to Sequence 대화 상자의 옵션에 대하여 알아보고 원하는 옵션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오더링에서 Sort Order를 선택하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선택한 클립이 현재 정렬된 순서대로 타임라인 패널에 정렬됩니다. 오더링에서 Selection Order를 선택하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편집자가 선택한 순서를 기준으로 타임라인 패널에 미디어 클립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
선택한 미디어 소스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더링에서 셀렉션 오더를 선택하겠습니다. 플레이스먼트에서 시퀀셜리를 선택하면 선택한 미디어 클립을 타임라인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먼트에서 Add Unnumbered Markers를 선택하려면 반드시 타임라인 패널의 시퀀스에서 특정 지점에 마커를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타임라인 패널에 마커를 설정한 상태라면 마커 위치에 미디어 클립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타임라인 패널에 아무 마커도 지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플레이스먼트에서 시퀀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메소드에서 Insert Edit을 선택하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재생 헤드가 위치한 지점에 미디어 클립을 삽입해 줍니다. 이로 인하여 메소드에서 Insert Edit을 선택하면 시퀀스의 전체 지속 시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메소드에서 Override Edit을 선택하면 새 미디어 소스 클립이 재생 헤드가 위치한 기존 클립을 대체합니다. 이때 시퀀스에 추가한 기존 클립의 길이가 새롭게 추가하는 클립의 길이보다 길면 추가하는 클립의 길이만큼만 덮어쓰고 기존 클립은 새로운 클립이 덮어쓰고 남은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시퀀스의 전체 지속 시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퀀스에 추가한 기존 클립의 길이가 새롭게 추가하는 클립의 길이보다 짧으면 길이가 더 긴 새롭게 추가하는 클립이 기존 클립을 모두 덮어쓰기 때문에 시퀀스의 전체 지속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번에는 메소드에서 Override Edit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립 오버랩 29 frames에서 클립 겹침 값은 frames 또는 seconds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클립 오버랩은 플레이스먼트에서 시퀀셜리가 선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번호가 없는 마커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틸 클립 듀레이션에서 이미지, 컬러 매트, 블랙 비디오, 조정 레이어와 같은 스틸 클립을 자동화할 때 지속 시간을 Use in, Out range 또는 Frames per still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Transitions에서 Apply Default Audio Transition, Apply Default Video Transition을 체크하면 오디오 클립과 클립 또는 비디오 클립과 클립 사이에 디폴트 전환 효과인 크로스 디졸브 전환 효과를 적용해 줍니다. Ignore Options에서 Ignore Audio 또는 Ignore Video 옵션에 체크하면 오디오나 비디오를 무시합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재생 헤드를 이동해 보면 제가 프로젝트 패널에서 선택한 라저러스 MP4, 스트릿 MP4, 라스트 서퍼 MP4 영상 클립 순서 그대로 타임라인 패널에 있던 기존의 주다스 리그렛 MP4 영상 클립을 덮어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덮어쓰는 과정에서 기존 클립의 길이보다 새로 추가된 클립들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시퀀스가 갖고 있던 원래 길이보다 좀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임라인 패널 하단에서 둥근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트랙 보기를 확대해보면 새롭게 추가된 클립과 클립 사이에 디폴트 전환 효과인 크로스 디졸브가 자동으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생 헤드를 클립과 클립 사이에 적용된 전환 효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프로그램 패널의 모니터를 보면 장면과 장면이 갑작스럽게 바뀌지 않고 자연스럽게 디졸브 되면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 전환 효과는 Automate to Sequence 대화 상자의 Transitions에서 Apply Default Audio Transition, Apply Default Video Transition을 체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오토메이트 시퀀스 대화 상자에서 다른 옵션을 지정하여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 하단에서 둥근 슬라이더를 끝으로 드래그하여 트랙 보기를 축소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50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 헤드를 50초 위치로 이동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현재 재생 헤드가 위치한 지점에 마커를 추가하기 위해 빈 공간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Shift A를 눌러 클립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만약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커를 추가하면 마커가 재생 헤드가 있는 타임 룰러 위치가 아닌 선택한 클립에 추가됩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타임 코드 바로 아래에서 Add 마커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M을 누릅니다. 재생 헤드가 위치한 50초 지점의 타임 룰러 상단에 마커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스트릿 mp4, 라자러스 mp4, 라스트 서퍼 mp4 영상 소스를 순서에 상관없이 함께 선택합니다. 미디어 소스를 선택하였다면 패널 오른쪽 하단에서 오토메이트 시퀀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오토메이트 시퀀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선택한 클립이 현재 정렬된 대로 타임라인 패널에 정렬하기 위해 오더링에서 솔트 오더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스먼트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보면 타임라인 패널에 마커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이전 과정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던 Add Unnumbered Markers 옵션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 추가한 마커의 위치에 선택한 3개의 클립을 배치하기 위해 플레이스먼트에서 Add Unnumbered Markers를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스먼트에서 Add Unnumbered Markers를 선택하면 트랜지션스의 옵션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되어 클립과 클립 사이에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재생 헤드가 위치한 지점에 프로젝트 패널에서 선택한 클립을 삽입하기 위해 메소드에서 Insert Edit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옵션은 디폴트 그대로 두고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재생 헤드가 위치한 50초 위치에 새롭게 추가된 클립들이 프로젝트 패널의 정렬 순서 그대로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다스 리그렛 mp4 영상 클립이 재생 헤드가 위치한 50초 지점을 기준으로 분리되고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된 주다스 리그렛 mp4 영상 클립 사이에 새로 추가된 클립들이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퀀스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임라인 패널 상단에서 타임 룰러 영역을 보면 50초 위치에 추가했던 마커가 삽입된 3개의 영상 클립이 끝나는 위치이면서 분리된 두 번째 주다스 리그렛 mp4 영상 클립이 시작되는 위치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프로젝트 패널에서 원하는 소스 파일들을 선택한 후 원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타임라인 패널에 미디어 클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패널에서 원하는 소스 파일을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로 직접 드래그해 시퀀스의 미디어 클립을 추가하는 방식이 좀 더 일반적이며 편리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남은 기능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왼쪽 하단에서 리스트 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오른쪽 하단에서 돋보기 모양의 Find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F를 누릅니다. Find 대화 상자의 컬럼 영역에서
name을 선택하고 오퍼레이터 영역에서 contains를 선택한 후 find what 입력란에 memories를 입력합니다. 컬럼 영역의 두 번째 옵션에서 라벨을 선택하고 오퍼레이터 영역의 두 번째 옵션에서 커리비언을 선택합니다. 매치는 O를 선택한 후 Find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찾기 조건에 맞는 Memories mp3 사운드 파일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one 버튼을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오른쪽 하단에서 폴더 모양의 New Bin 아이콘을 클릭해 빈 폴더를 만든 후 비디오를 입력합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모든 mp4를 선택한 후 비디오 폴더로 드래그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프로젝트 패널에 많은 미디어 파일들을 갖고 있다면 미디어 종류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면 효율적으로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오른쪽 하단에서 문서 모양의 New 아이템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은 다양한 포맷을 갖는 외부 파일을 불러와 모아놓은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 자체에서 만든 시퀀스, 폴더, 자막, 컬러 매트 등도 이곳에 모아줍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비디오 폴더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하이드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폴더를 숨겼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숨은 폴더를 다시 표시하기 위해 프로젝트 패널에서 빈 공간을 클릭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뷰 히든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서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미디어 소스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미디어 파일과 아이템들의 저장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젝트 패널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가 여러분께서 프로젝트 패널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